안녕하세요. 문어박사입니다. 매두사 전사들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복잡한 문제들도 출제되고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구현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같이 놓고 고민을 하면서 구상을 하거나 구현을 하면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되는 예시나 심플한 테스트 케이스를 보면서 문제들을 한번 손으로 동작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걔를 단계든 함수든 나누어서 구현을 하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단계별로 완전히 다른 문제처럼 접근하면 안 되겠지만 전체적인 자료형이나 뭐 리스트를 쓸지 딕셔너리를 쓸지 BGT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정해 놓는다면 각각이 독립된 문제처럼 잘라져서 구현할 수 있고 중간에 약간 문제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할 때도 어렵지 않게 구현하거나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문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신 다음에 걔를 단계별로 잘라서 구현하고 각각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약간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좀 길겠지만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은 조금씩 건너뛰거나 빨리 보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메두사가 이동을 하는데 얘는 도로를 따라서 영인 구간이죠. 목적지까지 최단 경로로 이동합니다. 다만 근래 뭐 상하 좌우 좌우 상하 이런 식으로 약간씩 복잡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죠. 자, 얘는 다만 중간에 지형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즉 BFS로 경로를 한번 구해 놓는다면 사실은 그 경로를 하나씩 하나씩, 자, 여기가 출발지고 목적지라면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출발이 아니라 맨 먼저 이동이고 도착하면 0이니까 사실은 요 위치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5개의 처리, 하나 둘 셋 넷 5개의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이걸 달려들어서 따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최단 경로라는 거는 정해지고 한 번만 구한 다음에 얘를 사용하면 되겠구나. 루트 같은 데 저장해 놓으면 되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칸 이동하고 혹시 전사가 있으면 전사를 없애는 겁니다. 네. 이 전사들이 있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메두사가 시선을 돌립니다. 돌로 만드는 거죠. 자, 상하 좌우고 예를 들면 여긴 지금 아래를 보고 있는 형태죠. 자, 8방향의 전사가 위치하고 나오는데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를 읽거나 예시를 보면서 코드까지 연결하면 분명히 힘든 작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설명들은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걸 일부 메모를 해놓거나 주석으로 해놓으시고 이거 가려지거나 해서 돌이 되기도 하고 가려지기도 하는구나, 움직일 수 있구나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하 좌우 가장 많이 돌로 만드는 방향을 바라보고요. 그 다음은 전사들이 메두사한테 거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네, 뭐 똑같은 이동인데 우선순위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만 주의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공격을 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자, 출력이 전사들이 얼마큼 이동했느냐의 합, 돌이 몇 명이 됐느냐, 공격을 몇 명이 했느냐니까 그거에 맞춰서 요 샘플 예를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자, 다만 지도가 50 곱하기 50이죠.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전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거죠. 300명. 그러니까 50 곱하기 50. 자, 메두사가 이동하는 경로가 길이면 이렇게 이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삐뚤빼뚤 이동해도 50 곱하기 50 나누기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300명에 대한 처리 상하좌우 바라보는 거 하면 이렇게 문제가 지저분할수록 시간적인 복잡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무식하게 짜지 않는다면 시간 복잡도를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겠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요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두사는 1, 3. 네, 제가 표시를 해뒀죠. 좌표를. 그 다음 목적지는, 네, 엑시트는 여기 3, 3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들은, 네, 보시는 것처럼 3, 1. 네, 뭐, 워리어, 맨. W가 있으니까 W로 하겠습니다. M이 있으니까. 0, 3. 그 다음에 1, 0. 그 다음에 2, 2.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두사의 경로는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메두사가 이동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동작이 맞는지를 살펴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메두사가 이동을 했어요. 전사가 있다면 죽었겠지만 빈 땅이니까 네, 이동만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돌로 만들기. 어떻게 해요? 위를 바라보니까 한 명 걸려요. 자, 상하좌우수니까 아래를 바라보니까 네, 여기는 두 명이 걸리죠. 네, 그리고 요 뒤는 가려지고 여기는 네, 시선에 걸립니다. 자, 시선을 체크해야 되는 게 시선 내에 있으면 전사가 이동을 못 하잖아요. 자유로운 데서만 이동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를 세세히 구선이 아니라 동작을 살펴보는 거죠. 두 명. 자, 그리고 왼쪽을 바라보면 상하 좌우니까 자, 이 정도가 되겠죠. 한 명. 오른쪽을 바라보면 한 명. 네, 그러니까 아래쪽을 바라보는 동작이 될 거고요. 네. 여기는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나중에 뭐 이게 1이면 여기 2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돌이 몇 명이 됐느냐? 네, 두 명이 돌이 됐어요. 먼저 찍으면 좋겠지만 네, 여기서 자, 그럼 그 다음에 전사가 이동을 하죠. 자, 순서는 사실 상관이 없겠지만 자, 얘를 지도에 놓고 표시할 거냐 전사를 하나씩 할 거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두 칸 이동하기 때문에 전사가 이동하는데 만약에 얘를 지도에 놓고 하겠다 이렇게 있으면 이동한 다음에 합쳐졌는데 얘가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네, 구분이 잘 안 되겠죠. 소용돌이 치면서 가까운 데부터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얘는 300이니까 전사별로 그냥 하나씩 해도 되겠다. 같은 자리에 있으면 뭐 두 번 이동해도 되겠다. 편하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료용을 고민한 다음에 탑다운으로 전체적인 구상을 할 때 한번 이래도 괜찮나? 이런 부분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자, 얘는 상하 좌우니까 이쪽 둘 다 갈 수 있지만 상하를 먼저 이동하겠죠. 줄어드는 쪽으로. 그 다음에 좌우. 그러니까 두 칸을 이동했고 메두사를 공격했어요. 사라지겠죠. 두 번째, 상하는 멀어지는 쪽이니까 자, 이렇게 두 칸을 이동할 거고 메두사를 또 공격하네요. 그러니까 사라지겠죠. 자, 첫 번째는 4, 2, 2 네, 라는 동작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전사는 똑같기 때문에 전사는 요 위치에 둘이 이동하고 있죠. 위치하고 있죠. X는 놔두겠습니다. 자, 메두사는 네, 요 경로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상, 하, 하는 두 명 돌려되네요. 좌, 빵, 우, 한 명. 그러니까 얘도 아마 이렇게 바라볼 거고 여기는 비게 되겠죠. 나중에 그 부분은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자, 두 명을 돌로 만들었고 돌이니까 이동 못하네요. 공격도. 네, 0, 2, 0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은 네, 워리어는 그대로 있고 메두사가 네, 아래쪽으로 네,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상 없고 하, 좌, 우. 네, 하의 한 명으로 뭐 우랑 똑같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자, 돌이 된 거는 한 명. 네, 이동은 네, 하나 이동해서 공격하죠. 그리고 사라지죠. 그러니까 111.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메두사가 네, 여기 워리어가 있는데 메두사가 요리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전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네, 그러면 돌이 된 사람 없고 이동도 못했고 공격도 못했고 그 다음 메두사가 이동해도 똑같이 하나도 없겠죠. 네, 그 다음 목적지에 가면 0만 찍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동작을 구분하면 되겠고 사실 이동을 한 다음에 만나면 더 이상 이동을 안 할 테니까 이동하고 공격은 묶어서 하나로 처리할 수도 있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보면서 막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크게 입력을 받은 다음에 탑다운 설계로 얘를 어떻게 나누면 될지를 구상하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런 자리에 전사가 있었으면 움직였겠죠. 여기 머리가 한 명 있었다. 가려지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네, 위로 움직였겠네요. 그런 것처럼 가려진 걸 어떻게 표시하는 게 되고 그때 자료가 뭐가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대략 보시면 요런 데 가려지는 게 표시하는 게 필요하네. 네, 비지티드 같은 거를 좀 만들 수도 있겠고요. 전사는 나중에 돌이 되는 걸 보려면 지도에 표시해야죠. 네, 그런데 범위는 뭐 이런 데 표시하고 갈 수 있다 없다. 근데 그거 말고 하나씩 뭐 사라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도에만 놓고 표시하면 여기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300명이니까. 한 번 이동한 사람, 안 이동한 사람, 두 번 이동한 사람 구분하는 게 더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300명 단위로 좌표를 관리하면 더 심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탑다운 설계를 하면서 일부 같이 봐야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입력을 받아놓고 잠깐 멈춰서 받아놓고 바로 재개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은 연결됐겠지만 저를 멈춰놓고 입력을 받았으니까 자, 요 입력을 받으셨으면 초기에 특히 시험 때는 많이 긴장되니까 제대로 받아졌나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MN 이런 게 받아졌는지 아니면 지형이 제대로 받아졌는지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좌표 조건이 제대로 받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네, 그게 잘 받아졌다면 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을 연결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크게 어떻게 돼야 될지를 탑다운 형태로 좀 짜주면 되겠죠. 이거 BGTD야 뭐 전사를 맨으로 받아 이런 거야 연결한다고 치고 이 동작을 보면 사실 BFS로 최단 경로는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동한다. 지형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네, BFS로 네, 이동 경로를 저장하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상하 좌우 순서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올 거냐? 아마도 이 경로 좌표들이 저장돼 있는 뭐 루트 이런 데다 저장을 하죠. 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네, 시작하고 종료 지점은 담을 필요가 없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여기처럼 1, 2 예를 들면 찍어보고 나서 체크를 하면 더 좋기 때문에 네, 1, 2 네, 그 다음에 좌표만 적을게요. 1, 1 그 다음에 2, 1 2, 2 네. 3, 1 3, 1 3, 2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하나, 둘, 다섯 개네요. 잠시만요. 3, 1 2, 1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죠? 1, 3이니까 1, 2 아이고 1, 2 그 다음에는 1, 1 맞습니다. 그 다음에 2, 1 네. 그 다음에 3, 1 이게 엄청나게 들어갔네요. 3, 1 그 다음에 3, 2 그 다음에 3, 2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경로가 나올 거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독립적인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BFS에 우리가 익숙한 거니까 한번 BFS로 쭉 탐색을 하는데 상하좌우 우선순위로 목적지를 찾을 때까지 가서 찾으면 루트 저장해서 리턴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짜러 가시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되겠구나 감을 대략 잡아주셨으면 필요한 걸 메모해 놓고 그 다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메두사의 이동부터를 여기 들어가 있는 것만큼 하게 될 텐데 그럼 아마 이런 코드가 되겠죠. 메두사니까 그냥 메두사 IJ로 하시죠. 자, 이동할 경로에서 하나씩 빼서 이동하는 거죠. 이게 메두사 경로예요. 이게 메두사 이동입니다. 자, 다만 네, 뭘 해주면 돼요? 전사가 있으면 네, 전사 좌표가 만약에 메두사 좌표다. 네, 그러면 전사를 팝 네,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전사는 아마 네, 이 좌표만 가지고 있는 형태로 해주면 비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카운트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다른 문제들에서 많이 풀었었죠. 그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동 및 삭제가 되겠습니다. 메두사 이동. 네, 이거 자체가 이동 좌표겠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엔 메두사의 시선이고, 자, 봐도 네 방향이 복잡하게 느껴져요. 그거를 가서 다 설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네, 메두사의 시선인데,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 상하좌우 네 방향. 자, 네 방향을 한다는 거죠.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고, 돌로 만드는데, 네, 가장 네, 많이 돌로, 네, 스톤으로 만드는 네, 방향을 찾으면 됩니다. 자, 이 방향이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결국은 이렇게 생긴
바라봐서 아, 얘가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일로 갈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은 만약에 우리가 뭐 미방문 아니면 뭐 지도 이런 거 처리처럼 만약에 비지티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자, 얘가 바라봐요? 그러면 여기는 못 가는 땅이니까 네, 이 자리도 못 가죠. 다 1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그리고 직선이면 얘가 막아주면 이동할 수 있죠. 여기는 예를 들면 빈 땅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뭐 2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V에다가 이런 메두사의 시선, 돌이 되는 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맵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다만 네 방향에다가 막 이런 돌로 만든 처리 이런 거니까 이건 복잡해지겠죠. 네, 그거를 다 여기서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 고민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면 이게 메두사 범위를 나타내는 비지티드 같은 거를 이 보는 거에 따라서 얘가 생성해내면 되겠구나, 결국은. 그리고 돌 되는 개수, 네, 스톤, 네, 만드는 요 개수를 얘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시선에 따라 나오니까 최대값으로 찾죠. 그래서 얘를 네 방향으로 해주면 되겠다. 네, 크게 이런 부분들을 만드셔도 사실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전사들의 이동과 공격인데, 네, 그래서 이 탑다운으로 설계하다가 맞다 싶으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짤 때 별도의 문제처럼 접근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네, 전사의 이동인데, 자, 이 우선순위가 달라서 그렇지 사실 네, 메두사 시선이 머무르지 않은 대로 가까운 방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상하, 좌우, 좌우, 상하. 이것만 다르지 이제 똑같은 형태가 되죠. 자, 여기서는요, 이동을 누적해 가겠죠. 몇 개 이동했느냐, 그 다음 메두사를 공격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별도의 자료형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네, 이동해서 이건 좌표를 갱신해야 되겠네요. 네, 사람들을 쭉 하니까 제가 만든 것처럼 네, 맨이라는 리스트에다가 뭐 좌표를 관리해서 얘들의 이동을 시켜주고, 메두사랑 부딪혔느냐 뭐 이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이동하면서. 자, 그러면 정말로 하나, 요거는 그냥 짜도 되겠네요. 둘, 네, 3개의 큰 구조로 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지티드 같은 걸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전사들을 구조체로 만들고, 뭐 지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네, 어레이 같은 형태로 쓰면 될 것 같고요. 비지티드를 쓰는 거죠. 근데 비지티드에 1, 0을 만드는 거니까, 이건 표시하는 거니까 이 전사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몇 명, 이러니까 이건 사실 전사가 겹치면 그걸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맨에 대한 어레이, 네, 여기 1명이야, 2명이야, 뭐 이런 걸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구체화 시킬 때 나올 수 있겠지만 얘들을 어떻게 하나씩 만들자. 지금 요 시작할 때의 저희 제목처럼 전체를 한 번에 생각하고 짜기 시작하면 이것 짜면서 이걸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죠. 마찬가지고 메두사의 시선으로 V를 만드는 것까지를 끝내면 전사들의 이동은 V를 기준으로 하나씩 이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도. 그래서 각각 단계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요 자료형들을 가지고 각각 자기한테 필요한 걸 짜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이렇게 나누신다면 나중에 문제에서 잠깐 놓친 거나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고치고 영향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화든 단계화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간단히 좀 손으로 다 코딩하시긴 힘들 테니까 작성을 해놓고 네,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탑다운으로 설계를 하면 결국 처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BFS로 메두사의 최단 경로를 구해서 루트에 저장합니다. 리턴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네,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트가 마이너스 1이면 출력하고 끝내고요. 그게 아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고 하면 하나씩 꺼내서 아까 적은 대로 메두사가 이동을 해서 전사 동이면 처리하고, 메두사의 시선으로 상하좌우 제일 많은데 보고 V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메두사 시선이 있어서 못 가는 곳은 1, 전사가 가려주면 2, 나머지는 놔두면 0인 땅이 되겠죠. 그러면 전사는 1이 아니면 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빈 땅이든 가려진 데든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거에 따라서 V가 만들어지면 전사들이 이동. 네, 이렇게 세 개를 반복해서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탑다운으로 짜신 다음에 사실은 루트를 찍어보면 이거 네, 컴퓨터가 잠깐 느려졌네요. 루트를 찍어보면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밑에 이 부분들은 잠깐 주석을 붙이고 요 함수를 짠 다음에 검증을 해보자. 하나씩 짜고 검증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find root라는 함수 하나를 우리가 점검을 해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find root라는 함수는 시작, 그 다음에 목적지를 가지고 있고요. 정말 전형적인 BFS죠. 네, 얘는 상하좌우 우선순위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전형적인 BFS입니다. 자,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얘를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짜겠습니다. from collection import 덱을 하나 써서 이건 안 써도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냥 쓰겠습니다. 덱을 만들어주고 비지티드도 만들어야죠. 자, 즉 여긴 지도는 많이 고민할 필요 없이 다 n 곱하기 n이니까 자, Q랑 비지티드 재방문 안 할 곳을 처리, 그 다음에 Q에 초기 데이터 하나 삽입을 해주고요. 두 번째, 비지티드의 방문을 막기 위한 걸 하는데, 자, 포탑 부수기를 혹시 제 풀이를 보신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만, 잠시만요. 네, 자, 기침을 하다가 1시간 녹화한 걸 좀 전에 망쳐서 좀 잠깐 끊고 기침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여기에다 적어두는 거죠. 그러면 목적지까지를 찾아가면, 자, 여기에요. 그러면 비지티드에다가 자기가 온 곳을 적어놨어요. 자기가 온 곳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기가 아니더라도 루프로 쭉 찾아가면 요 역순으로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럼 뒤집어서 리턴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출발 지점, 즉 자기한테 오기 직전, 직전 위치를 저장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Q에 데이터가 있는 동안 Q에서 하나를 꺼내는 거죠. 그리고 종료 조건은 제일 마지막에 했으니까 항상 저랑 BFS는 정말 많이 풀었고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해요? 네 방향. 다만 지금은 상하 좌우가 정해져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미방문 아니죠. 범위 내, 오랜만에 푸니까 미방문 조건에 맞은 면인데 지금 조건은 뭐예요? 땅이면, 장애물이 아니라 빈 땅이면, 도로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즉, 네 방향, 상, 하, 좌, 우. 그러면 다음 좌표를 계산을 해주고요. 범위 내, 파이썬에서는 정말 좋은, 그리고 지금은 NM이니까 조건이 많이 부담이 없죠. 범위 내 미방문, V에 NI, NJ가 아무것도 안 저장돼 있고, 그 다음에 조건에 맞으면 지도 NI에 NJ가 도로면 어떻게 해줘요? 얘랑 똑같은 거죠. Q에다가 next I, next J를 저장해 주시고, NI, NJ에다가 내가 온 곳, CI, CJ죠. 내가 직전에 있었던 위치를 저장해 줍니다. 그럼 여기에는 요게 저장되고, 여기에는 요 위치가 저장되는 거죠. 비지티드에. 자, 그러면 언제 끝나요? 자, 만약에 꺼냈는데, 자, 저는 넥스트 말고 여기서 항상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즉, 목적지 도착했으면 이제 경로를 꺼내야죠. 경로를 저장해서 리턴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저장해 주시면 돼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 저장된 요 위치부터 하나씩 꺼내주면 되겠죠. 자, 다만 목적지는 저장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건 목적지니까. 왜? 여기까지 안 가잖아요.
출발지도 저장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한 칸 꺼내서 자, 즉 CI CJ에다가 네, V에 네, CI CJ, EI EJ 똑같이 지금은 저장합니다. 그럼 여기 저장된 한 칸 전 위치를 꺼내겠죠. 네, 꺼내서 얘를 저장하는 겁니다. 자, 언제까지? 목적지 도착하기 쭉 가면 출발지에는 자기가 저장돼 있죠. 이게 아니라면 네, 그러니까 이건 한번 그냥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꺼낸 게 네, 출발지가 아니라면 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루트에다가 요 위치 네, CI CJ를 저장합니다. 그럼 지금 꺼내서 요 위치 저장됐죠. 그 다음에 꺼내서 또 출발지 아니면 저장해야죠. 그러니까 꺼내는 네, 요거를 여기서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지워도 되는데 그냥 요걸 저장 안 하니까 여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꺼내서 출발지 아니면 저장하는 겁니다. 나왔단 얘기는 출발지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루트를 리턴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만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거를 반대로 해주든가 얘를 반대로 해주든가 아니면 친절하게 여기서 네, 반대로 리턴해 줘도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뭐 다르지 않습니다. 네, 즉 이동 순서 역순 네, 리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대로 끝나면 이게 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네, 뭐 이대로 끝나도 되겠지만 네, 자, 이대로 끝나도 되겠지만 만약에 리턴을 안 이거 제가 잘못 왜 밀렸는지 알았네요. 이거 잘못돼 있었네요. 네, 제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네, 자, 그래서 리턴을 하는 거고 만약에 종료가 안 됐다. 네,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목적지를 못 찾은 거죠. 그러면 네, 마이너스 1을 리턴해야죠. 항상 찾는 경우에도 리턴해 버릇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출력하다가 오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실 워낙 전형적으로 적는 거다 보니까 제가 말하면서 이상한 짓을 안 했다면 네, 뭐 맞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바로 다음 걸 짜지 않고 루트를 찍어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게다가 아까 네, 요게 맞는지를 아이고 제가 적어놨었는데 그 적은 게 날라갔네요. 네, 그럼 이렇게 12, 11, 21, 31, 32 네, 여기까지죠. 32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지까지 맞게 가는구나 라는 걸 검증해 볼 수 있고 사실은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사실 검증이라는 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좀 지워볼까요? 상하 좌우 우선순위니까 상하고 하를 구분할 일이 있다. 자, 만약에 여기가 출발지예요. 메두사. 여기가 목적지라면 요렇게도 갈 수 있고 요렇게도 갈 수 있지만 위로 가야죠. 네. 그러면 그런 지도를 한번 만들어서 맞게 하는지 체크를 해보고 경로가 없으면 못 가는지 이렇게 검증을 해보시고 가면 더 좋을 거란 얘기죠. 잠시만요. 네, 제가 잠깐 시작을 여기로 끝을 여기로 바꿨는데 그렇다면 요렇게 가야 되겠죠. 네,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10, 11, 12, 13 네, 그 다음 목적지니까 똑같은 경로지만 위, 상하 우선으로 갔죠. 좌우까지 다 해보셔도 되겠지만 그러셔도 되겠고 만약에 막혔다면 못 가는 게 정상이죠. 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요 테스트 케이스를 조금 바꾸면서 테스트를 해보셔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보시는 것처럼 경로를 찾아서 경로가 없다면 출력하고 끝내고 그쵸? 그렇지 않다면 하나씩 이동하면서 이걸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요 작업들을 하나씩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즉 메두사에 이동을 한 다음에 메두사가 이동한 다음에 같은 경로에 맨 워리어가 있으면 삭제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요 좌표랑 겹치면 삭제하면 되겠죠. 자, 다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뭐 바로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해도 되는데, 자, 이렇게 맨 배열이 있어요. 뭐 0, 1, 2 해서 개수까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 I 좌표랑 J 좌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삭제하면 이 인덱스가 헷갈려서 Y래 뭐 이런 종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전 문제들에도 꽤 있었지만 반대로 접근하면서 좌표가 같아 삭제 또는 머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별게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다른 문제들도 좀 쓰셨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for 네, 인덱스는 i는 man이라는 거에 man 지워졌나 보네요. 끝까지죠. 그러니까 렌의 네, 마지막 네, 인덱스부터 0까지 그러니까 1 전까지죠. 1씩 빼면서 접근하는 겁니다. 즉 네, 삭제 시는 네, 역순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눈에도 잘 보이시고 팝할 때도 어떤 거예요? 자, if 네, mi mj 하고 즉 자, 이렇게 적을게요. man의 i죠. 네, 그게 이제 ij 좌표가 있겠죠. 이게 만약에 mi 메두사의 mi mj랑 같다. 네, 라고 하면 네, 같은 좌표. 네, 그럼 삭제되는 거죠. 네, 그러면 man의 pop i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합쳐서 처리, 각각 처리 여러 문제에서 여러 개로 풀어봤지만 지금은 그냥 300명이니까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한 게 아니니까 요 이동은 그냥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약간 복잡할 수 있는 게 나왔습니다. 즉 메두사의 시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상하 좌우 방향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라도 복잡하진 않지만 방법을 정해놓고 가야 돼요. 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자, 메두사의 좌표가 있어요. 그러면 상하 좌우 순서로 바라보는데 지금 하나만 생각한 다음에 네 방향으로 갑시다. 자, 뭐 범위를 이렇게 줄 수도 있겠고 여러 방법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방법을 한두 가지 생각하신 다음에 정한 다음에 그거를 구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저는 요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첫 번째 내가 바라보는 방향 여기 있는 그림 몇 개로 보면 내가 바라보는 디렉션으로 쭉 가는 거예요. 자, 그냥 얘를 자, 내 직선 바라보는 방향의 디렉션으로 쭉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전사를 만났어요? 그럼 얘는 돌이 되죠. 근데 지금이야 하나씩이지만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네, 여기 MAR이라고 맨 워리어를 적어 놓는 지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표시하는 1, 2 표시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여기에 1명, 2명, 전사가 어디에는 3명 왜 겹칠 수도 있으니까 돌로 만들 때는 좌표를 보고 해야 되잖아요. 한 명 한 명에 이동하고 이럴 때는 맨이라는 걸 보고 해도 되지만 여기다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다가 3명을 한 명은 이동했고 이걸 관리하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지도나 전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접근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방향은 디렉션으로 쭉 가다가 0보다 더 큰 걸 여기서 만나면 뒤를 2번이라는 세이 표시를 해주면 되죠. 가면서는 1이라고 적고 그 다음은요. 자, 얘는 무조건 상하좌우인데 바라보는 방향으로 두 방향이 더 있고 룰이 똑같아요. 자, 8방향 중 한 방향에 전사가 위치하면 전사가 동일한 방향으로 바라보는 거네. 카면 안 보임. 되게 이상한 얘기 같지만 자, 메두사가 아래를 바라봐요. 그럼 이 전사가 있죠. 그럼 얘가 바라보는 방향이 가려지는 거예요. 자, 메두사가 왼쪽 아래를 봐요. 가다가 만났죠? 그러면 여기 가려지고 바라보는 그럼 이쪽 바라보는 이쪽 방향도 같이 얘가 이쪽을 바라보면 이렇게 주어지는 그 두 개가 동일한 방법으로 가려진다. 다만 왼쪽 오른쪽이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네, 요걸 손으로 따라가 보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이 중간 방향이 있으면 양쪽으로 똑같이 이 D-1 방향, D 플러스 1 방향 두 방향이 있구나. 중간은 그냥 단순하게 처리하면 되는데 이쪽은 자, 여기 지점. 자, 얘를 그냥
하나하나 시작 지점이니까 그냥 SISJ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디렉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쭉. 여기 디렉션 방향이잖아요. 끝까지 없으면 범위 내의 끝까지 가요. 그 다음에는 이 방향으로 한 번 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진 같은 스타트 지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요. 자, 만약에 만났다. 당연히 이 전사도 표시해야죠. 만났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자, 이 지점을 적고 네, 여기처럼 대각선으로 내려가서 여기 전사잖아요. 대각선으로 내려가서 직선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가 하는 순서는 자, 메두사 기준으로 직선 처리. 두 번째는 방향이 다르지 메커니즘이 똑같으니까. 자, 이쪽 ORG를 만드는 방향이 있다면 한 칸 전진해서 시작 잡고 디렉션 방향으로 쭉. 한 칸 전진해서 디렉션 방향으로 쭉. 만약에 전사를 만나면 얘도 얘랑 똑같은 방법으로 네, 이렇게 쭉 표시해 나가는 겁니다. 자기부터 가려지는 지점을 쭉 표시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직선 표시하고 하나씩 가면서 표시하고 네, 메두사랑 되게 비슷한 사실은 똑같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요 동작이 되겠습니다. 코드랑 나중에 매칭을 해보시면 되니까 물론 이 마름모 그리는 것부터 여러 가지 코드에서 짜봤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네 방향이 동일하니까 하드 코딩을 각각 방향으로 해도 되지만 이 디렉션을 가지고 dir-1 디렉션 -+1로 해서 이렇게 접근해 나가면 되겠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건 이 안에서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얘의 목표는 뭐예요? 내가 방향을 바라보면서 비지티드를 만들고 돌로 몇 명 만들었는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 필요한 건 만든다고 치고 핵심적인 것만 한번 적어보면 아마도 이런 작업이 될 거란 말이죠. 얘는 뭘 하냐면 네, V하고 스톤 몇 개 만들어지는지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네, V. 근데 템프니까 네, 뭐 TV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톤 만든 개수. 네, 카운트라고 적어도 되지만 그냥 스톤, 템프 스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make 스톤이란 이름으로 얘가 만들면 여기 넘겨줘야 될 것들은 많죠. 현재 좌표, 메두사의 I, J 뭐 이런 좌표가 있을 거예요. 네, 일단 방향도 4개를 바꿔야죠. 네, 네 방향. 그 다음에 뭔가 이런 정보 같은 것도 막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얘를 만들어서 네 방향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손으로 만드시든 뭐하든 얘를 네 방향으로 돌리는구나 라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지금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실제 손으로 할 땐 이렇게 하실 테니까 자, 디렉션을 네 방향으로 가져갑니다. 네 방향인데 요거는 제가 8방향을 만들어 놓고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따가는 바로 쓰겠지만 상, 우상, 우하, 시계 방향으로 하, 좌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하 좌우니까 상, 하는 4번, 네, 좌는 6번, 네, 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상하 좌우니까 자, 상하 좌우 순서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우리 MIMJ 그리고 디렉션도 넘겨주는 거죠. 자, 받았어요. 네, 이때 가려지는 요 1, 2번 적혀있는 비지티드도 받고 몇 명인지를 받았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보다 더 크면 갱신해야죠. 그러니까 자, 초기 값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지금 2개를 받았으니까 T스톤, 네, 맥스스톤이라고 초기 값을 하나 합시다. 제일 초값자여서 이거는 0이 아니죠. -1을 해야 돼요. 네, 무조건 갱실될 수 있는 최약체값. BTD는 뭐 안 만들어도 되겠지만 이걸 0으로 하면 하나도 돌로 만드는 게 없을 때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 다. 그럼 전사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럼 뭐 하방향 봐야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갱신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맥스 스톤, 네, 돌로 만든 최대값보다 네, 템프 네, 이게 더 크다면 네, 더 많은 방향이 생긴 거죠. 그러면 돌로 만든 제일 많이 만든 값 갱신. 네, 그리고 그때의 BGT들을 갱신.
네. 그래서 가장 클 때의 값을 저장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해도 되겠지만 우린 얘를 심플하게 좀 단순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나고 나면요. V가 만들어졌죠. V에 저장이 됐죠. 그럼 그 V를 밑에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톤 맥스도 나왔죠. 그럼 그게 요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우리가 뭘 출력했었어요?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찍어봅시다. 이동 합, 뭐 move sum, move count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맥스 스톤, 필요, 네, 전사수니까 아니죠, 공격수, 네, 어택 카운트 뭐 정도를 만들겠습니다. 이 두 개는 없으니까 move count하고 어택 카운트는 0으로 만든 다음에 시작할 때 0으로 만든 다음에 해줘야 되겠죠. 맥스 스톤은 지금 우리가 정해줬다고 해도 뭐가 이게 사라졌네요. 자, 그래서 찍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죠. 얘는 그럼 됐느냐? 사실 되긴 했는데 이 워리어 수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하기에는 조금 워리어 즉 맨이 몇 명이 있느냐를 이 안에서 처리하면 4번 처리해야 되니까 가기 전에 여기서 처리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 안에서 하면 깔끔하겠지만 할 때마다 하니까 즉 뭘 해줄 거냐면 MAR날. 자, 얘는 뭐예요? 네, 지도에 있는 전사수. 그리고 돌로 만들 때 뭐 2명이다 이게 되겠죠. 이때 체크해서 또 M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전사 수를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네, 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각을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심플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맨을 하나씩 꺼내서 네, 맨이 있잖아요. 공격당한 애는 다 없어졌고 밑에서도 공격하면 다 없애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는 자리마다 뿔뿔 시켜주면 되겠죠. 자, 즉 for 이건 뭐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for 네, MC 네, 템프 네. 자, 전사에서 하나씩 좌표를 꺼내서 MAR날에 TI, TJ 위치를 1씩 증가시켜 주시면 지사에 있는 전사수를 표시해 줄 수 있을 거고요. 네, 얘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해도 되는데 4방향이라 4번 해야 되니까 그냥 여기서 미리 해주고 갑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전사수가 표시가 돼 있는 MAR날 넘겨줬어요. 네, 나중에 하다 보면 합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현재 매두사 좌표 넘겨줬습니다. 바라보는 디렉션도 줬어요. 그러면 요 방향 하나 단순 처리해주고 사선 방향을 양쪽으로 하나씩 처리해서 네, 요 돌로 만든 수랑 그 다음에 비지티드 넘겨주면 그 밑에서는 비지티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make stone이라는 네, 요게 어떻게 보면 복잡한 함수가 되겠네요. 네, 요 놈을 처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함수는 네, MAR날 이름 똑같이 쓸게요. 그 다음에 메두사의 MI, MJ, 그 다음에 디렉션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요 놈은 네, 지금 여기 있는 형태대로니까 자, 하나를 쭉 처리를 하고요. 사선으로 가면서 근데 이건 방향만 다르지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요 방향 양쪽으로 하나씩 가면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네, DR 방향으로 전사 만날 때까지 0보다 큰 그러냐 전사를 만나도 표시해 줘야 되네요. 만날 때까지 1 표시 그 후 2 표시 이거 직선이죠. 자, 두 번째는 두 가지 방향이 될 것 같아요. DR-1, DR+1 방향인데 요거는 분명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한 칸 가요. 네,
원점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처리. 이건 나머지는 똑같죠. 전사를 만나면 그 대신 직선이 아니라 네, 요렇게 처리해 주는 게 다르는 겁니다. 얘는 직선으로만이지만 그래서 그 처리를 하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요 ORG 찾아서 밑으로 쭉 가는 게 똑같으니까 방향으로 네, 동일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즉 대각선 원점 잡고 네, DR 방향 처리를 진행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손 설계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네, 시간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1시간 안팎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빨리 타이핑을 한 다음에 빨리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코드를 일단 타이핑을 했는데 보시죠. 이따가 검증을 하면서 맵이랑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뭐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하나씩 짜면서 하도록 하겠고요. 자, 요걸 받았으면 우리가 리턴을 해야 될 게 요 비지티드랑 카운트죠. 받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비지티드랑 돌이된 개수를 할 카운트를 먼저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직선 방향, 뭐 제일 쉬운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메두사부터 진행 방향으로 한 칸 네, 전진을 해서 네, 그게 범위 내면 네, 왜냐하면 메두사 끝에 있으면 범위 바뀌겠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전진하는 거니까 한 칸 전진해서 범위 내면 BT도 표시하고 왜냐하면 시야 내니까 여긴 네, 시야 내는 1입니다. 자, 그 다음은 네, 요 맨 어레이 즉 전사가 있다면 자,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으면 넥스트를 갱신해서 그 다음에 또 1 표시하고 갱신해서 1 표시해서 쭉 표시하는 거죠. 없었다면. 근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 있다면 네, 거기까지는 표시했죠. 이미 있다면 네, 돌로 만든 개수 네, 돌로 만든 개수 요게 2든 3이든 1이든 그걸 추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그 다음 좌표부터 2라고 쭉 적어야죠. 그러니까 요 좌표를 넘겨줘도 되는데 여기를 보면 대각선 가서 요 자리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의 차이인데 저는 그냥 받은 좌표부터 방향으로 쭉 직선으로 디렉션 직선으로 2라고 표시하는 함수를 그냥 만든 거예요. 마크 라인이라고 바로 위에. 그래서 비지티드를 넘겨주고 현재 좌표 다음이니까 여기겠죠. 여기를 주고 디렉션을 주면 여기선 뭘 하느냐? 현재 좌표부터 디렉션으로 네, 받았는데 범위 바뀔 수도 있으니까 범위 체크를 하면서 2라고 이건 다른 값을 주셔도 돼요. 계속 적어주는 겁니다. 네, 범위 내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그 방향으로 적어줬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나머지도 어떻게 보면 다 2라고 적는 이런 증상이기 때문에 얘는 똑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걸 적을 필요가 없다 보니까 네, 그냥 2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뭘 넘겨줘서 그 값을 적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직선 방향에 대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요. 직선이 아니라 왼쪽, 오른쪽, 마이너스 1방향, 플러스 1방향. 지금 요걸 위에다 밑에 있는 걸 다시 갖다 붙여 놨습니다. 네. 한 방향, 두 방향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살펴보시면 방향에 대한 동일 처리를 해줘야 될 거예요. 물론 이게 복잡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쪽 방향만 생각하고 나머지 방향은 거꾸로 똑같은 처리를 네, 여기 적은 것처럼 하는 게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for 또 원점 여기 오리진을 잡고 가는 거니까 이 디렉션을 ORG 오리진 디렉션이라고 적겠습니다. 요 방향. 자, 얘가 어떻게 될 거냐? 네. 디렉션 마이너스 1. 근데 이건 음수가 될 수 있으니까 네, 퍼센트 8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방향 그리고 네, 디렉션 플러스 1 퍼센트 8 네, 요 두 방향으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네, 자 어떻게요? 먼저 기준점을 찾아야 되겠죠. 자, 요것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기준점을 하나 찾았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전사가 있어요. 그럼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위치에 대한 처리를 해주면 될 거고, 자, 이게 복잡하다고 느끼시면 이걸 네 방향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근데 이전에 하드코딩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공통점 찾기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요 첫 위치 처리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아니라면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네, 요 전사를 만났으면 메두사랑 똑같이 요 두 방향으로 세이프티 존, 세이프 존이죠. 여기에 대한 처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아이고. 네. 자, 요것도 바로 정리한 다음에 설명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거를 짜면서 설명을 하고 녹화를 해봤는데, 내용도 길어지고 혼동의 여지가 있어서 사실은, 다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어, 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짧지만 약간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번에는 요 디렉션 부분에 대한 위에 처리를 쭉 했기 때문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 메두사 위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직선은 했어요. 요 부분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금 마이너스 1 위치니까, 자, 요 ORG 디렉션이 요 방향, 두 번째는 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ORG 디렉션 방향이 이쪽 방향이에요. 네, ORG 디렉션 방향이, 네, 요 직선 남쪽에 마이너스 1 방향입니다. 8방향 중에. 자,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스타트 IJ, 네, 시작 좌표를 찾았습니다. 즉 메두사에서 시작 좌표를 찾았으니까 SIJ의 시작 위치는 여기에요. SJ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이쪽으로 안 가죠. 가려지죠. 그러니까 끝내야 돼요. 자, 즉 첫 번째 위치를 잡고, 자, 범위 내이고,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건 항상 하는 거죠. 범위 내이고, 자, 그 다음에 처음 가는, 네, 이건 사실 없어도 되는 조건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요런 조건 앞에 이제 기본적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한 거고요. 자, 이게 만약에 전사다, 전사가 있었다, 여긴 계속 도는 거니까요. 전사가 있었다고 하면 여기 비지티드는 전사가 있으니까 시야, 어쨌든 메두사가 돌이 되는 시야로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돌로 만든 개수를 누적시킵니다. 위랑 똑같죠, 이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전사가 있으니까 얘가 바라보는 이 방향을 다 가려지는 걸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똑같아요. 마크 세이프라고 다닐 수 있는 2로 표시하는 영역을 만드는 겁니다. 방법은 아까랑 다르지 않아요. 간단한 형태가 될 겁니다. 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지티드에다가 지금 요 오리진 시작 좌표랑, 네, 직선 방향, 그리고 우리 방향, 요거랑 요게 있어요. 왜냐면 회전되면 요거랑 요거일 테니까 그걸 넘겨주고 한 칸씩 전진하면서 2로 적는 요 함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대각선에서 만났으면 끝내야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뭐를 나타내냐면 요 라인에 있는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네, 더 심플하게 일반화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눈으로 보면서 똑같이 처리하는 방법으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만들고 나면 리팩토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긴 됐으면 끝나서 이쪽 방향 끝, 다음 방향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줘요? 지금부터는 밑으로 가는 처리를 해줘야 될 타임입니다. 요 방향 처리. 첫 번째 게 끝나고 나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요? 자, 요 시작 위치를 현재 위치로 하고, 얘를 감쌀 거니까 요 한 페이지가 같이 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를 CI, CJ로 해서 범위 내에 있다면 어떻게 해줘요? 0이라면 네, 안 간다니까 1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네, 안 가본 땅. 자, 그리고요, 전사가 있으면 네, 전사 돌로 만든 수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처리하는 거니까. 네, 지금이야 비지티드가 1이니까 바로 넘어왔을 때는 1이니까 그 다음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쭉 내려가면서 어떤 처리를 해줘요? 네, 한 번도 안 가본다면 시야 처리해주고, 만약에 전사가 있다면 네, 전사 표시해주고, 전사를 만나면 요런 데죠. 쭉 내려서 전사가 있다면 처리해주는 겁니다. 막혔다면 더 이상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고요. 막히지 않았으니까 일로 왔겠죠.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네,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가본 데냐? 안 가본 데예요. 예, 그러면 가는 거고요. 왜 밑에 왜 이런 처리가 있느냐? 요쯤을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쭉 내려가다가 전사를 만나서 내가 세이프라고 2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그 다음 요 오리진으로 다시 가서 처리를 하다가 이미 0이 아니라 2나 이렇게 표시된 데가 있으면 더 이상 가면 안 되겠죠. 밑은
더 이상 직선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해주는 문이 되겠습니다. 다른 형태로 구성하셔도 되겠지만 그냥 쭉 가서 직관적으로 써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네, 여기서부터 CICJ를 받아서 디렉션 방향, 디렉션은 아래 방향이죠. 지금 직선 방향 거기로 가면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끝났다면요. 그 다음은 시작 지점 SIJ를 기준으로 한 칸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기준점으로 처리를 하면서 세로로 가고요. 자, 이게 분명히 복잡한 느낌을 가질 수는 있어요. 요거를 이제 오래 구상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 처리를 하셔도 되고, 제가 다 한 다음에 해설을 보니까 뭐 이런 방법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단순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방법을 보시는 건 좋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D 플러스 1 방향, 요 방향. 근데 요쪽 디렉션 ORG가 이쪽으로 간다는 건 빼놓고는 ORG 디렉션이 간다는 걸 빼놓고 나머지는 똑같죠. 네. 그러니까 방향이 더 있더라도 이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그림하고 같이 손으로 그려보면서 하셔야 되고 이 자체가 당연히 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설명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랑 네, 코드로 좀 설명을 드렸고 메이크 세이프도 바로 얘랑 똑같은 구조가 되겠죠. 직선하고 요 방향 처리. 네, 그것도 바로 작성하고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단순한 구현이지만 어쨌든 체크는 해보셔야 되겠죠. 마크 세이프는 지금 가려지는 친구가 있다면 한 칸 지나서 직선으로 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ORG를 잡으면서 다 칠해가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2를 칠해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V에다가 시작좌표랑 직진해야 될 거, 대각선 이동할 거를 잡아놨습니다. 그럼 직선 방향으로 한 칸 가서 네, 거기서부터 마크 라인으로 쭉 칠하는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네, 그 다음은요. 그러니까 메두사가 바라보는 거랑 사실 똑같죠. 여기 방향이라면 ORG 저 디렉션 ORG 디렉션 네. 저 치다가 계속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ORG 디렉션으로 한 칸 가요. 네, 시작 지점에서. 네, 그리고 범위 내라면 여기겠죠. 지금 한 칸 가서 여기서 라인을 쭉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한 칸 가요. 범위 내면 또 직선 그리고 범위 내면 직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직선 그리고 한 칸 가서 직선 그리고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우리가 손으로 체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길죠. 네, 그래도 얘를 검증하고 가실 필요가 일부 있어요. 자, 그래서 리턴을 V랑 카운트, 네, 원래 얘가 하려고 했던 V랑 카운트를 했다면 나머지 동작은 이제 여기 와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그래서 V랑 카운트를 리턴했어요. 중간에 검증하는 함수를 하나 해놨죠. 물론 이거를 디버거로 찍어 보셔도 돼요. F9 누르면서.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 마이 프린트는 제가 제일 위에 그냥 찍는 걸로 단순히 2차원을 찍는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레이를 받으면 한 줄씩 찍고 끝나면 그냥 구분하는 정도. 필요하면 여기에다 여러 정보를 찍으셔도 돼요. 근데 제일 간단하게는 찍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상하 좌우 순서로 받을 때마다 얘를 찍어보는 거죠. 디버깅용으로. 디버거를 쓰셔도 됩니다. 근데 연속적으로 할 때는 디버거보다 눈에 더 잘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출력하면 어떻게 될 거냐. 자, 요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Shift F10으로 출력을 해보면 많은데 그냥 앞에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상.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상하 좌우 이런 거를 뭐 해주셔도 되는데 굳이 지금은 간단하니까 그런까지 할 필요가 없죠. 메두사니까 여기 상 3개. 네, 맞네요. 하는 표시해놨으니까 여기 2까지 눈으로 보이고요. 좌는 이쪽이 쭈루룩이겠죠. 네. 우는 네, 이렇게 3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지금 답이 상관이 없으니까 두 번째 상. 네, 이렇게 3칸이겠네요. 왼쪽에. 네, 여기 2개 2. 네. 뭐 이게 3칸이 될 거고. 네, 요 뒤로 이렇게 가려지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눈여겨봐도 되겠네요. 네. 요 나온 게
실제로 요게 가려졌으니까 요 뒤까지 이자가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긴 다 일자로 가려지고.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고 요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도 되겠다. 자, 근데 이것만 살펴본다고 이게 다 동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검증이.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나. 자, 그래서 제가 간단히 요걸 맵으로 입력한 다음에 한번 검증하는 걸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조금씩 이동시켜서 체크해봐도 될 것 같아요. 요 테스트 케이스를 제가 한번 입력한 다음에 바로 재개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재개해 보면 네, 요게 사실은 뭐 이동 말고 의미가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뭐 안 되면 다시 살리죠.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22, 뭐 44, 66 네,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네, 뭐 시작 뭐 이건 별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네, 그냥 이쪽으로 두 칸 가면서 밑에를 보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여기서 바라보게 만든 겁니다. 짧게 가면 너무 많아지면 길어지니까. 지형은 그냥 지금은 상관없으니까 놔뒀고요. 그럼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 상은 없고요. 하를 한번 보면 네, 111 네, 체크가 되고 이쪽은 이렇게 2로 쭉 비어 있죠. 그래서 이 동작대로 맞게 되겠구나. 이 정도를 보시면 되고요. 얘를 만약에 이쪽으로 당기면 또는 밑으로 내리면 달라지겠죠. 이 일을 여기로 내리면 네, 이게 4, 2. 그래서 만약에 2가 아니라 4, 2로 내려서 실행을 해본다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가려지는 거죠. 네, 얘가 보는 각도로. 이게 우리 그림에 주어진 겁니다. 문제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뭐 상하 좌우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한두 개 검토를 해보시면 요 가려지는 동작이 웬만큼 제대로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꼬여가지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체크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 만약에 다 찍는 게 힘들면 끝난 다음에 한 번만 찍어도 되겠죠. V를. 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상하 좌우 중에 제일 많은 거 하나를 가리키겠죠. 물론 얘는 세 개를 카운트 맥스 스톤 네. 스톤으로 가릴 거고요. 실행해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행해 보면서 좀 체크를 하셔도 되겠다. 네. 그래서 부분 검증을 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사들의 이동만 남았는데 전사들의 이동은 사실 우리 뭐 좌우 방향처럼 이 방향만 다르지 기본적으로는 어떤 동작을 하는 거예요? 네, 한 칸 이동하고 두 번 이동하고 우선순위만 다르게 해서 그 동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디렉션 마이너스 1 플러스 1 주듯이 똑같은 동작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전사들의 이동을 하면 근데 뭘 받겠어요? 네, 요 무브 카운트랑 어택 카운트 같은 걸 여기서 받아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럼 스톤은 위에서 골랐으니까 됐고요. 그래서 아마 이동하는 함수에서 네, 무브 카운트를 리턴 받고 네, 그 다음에 어택 카운트를 리턴 받고 네, 무브 워리어 무브 네, 무브맨 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V 네, 이걸 전역으로 해도 되겠지만 여기서 만들어서 막 리턴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메두사 좌표가 있어야 잠시만요. 메두사 좌표는 필요 없겠네요. 메두사 좌표 있어야 공격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메두사 좌표. 자,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 함수는. 그럼 사실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다. 정답에 관계된 거 출력.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뭔가 네, 메두사 좌표 하나씩 관계된 거를 처리하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정도를 살펴보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하 좌우 좌우 상하.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상하 좌우 네, 두 번째 이동일 때는 좌우 상하
이 조건이 달라지는 거지. 즉, 메두사 시야가 아니면, 즉, 나디퀄 1이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시야가 아니면. 네. 어떤 방향으로요? 줄어드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거리를 해서 줄어드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네, 요, 무브랑 어택을 하니까, 카운트를 빼고, 네, 무브랑 어택을, 네, 0으로 해놓고 나올 때마다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방향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 그럼 앞에랑 똑같이 될 거예요. 자, 디렉션즈를 이렇게 조금 무식하긴 한데 그냥 이 순서대로 적겠습니다. 네. 자, 상을 따로 정의해 놓고 해도 되는데 하, 좌, 우. 이걸 또 괄호를 하나 묶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은 좌우 상하. 네. 좌. 자, 이거 완성해 놓고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간단한 동작이니까. 잠시만요. 네. 자, 일단 전사들의 이동인데, 상하, 좌우, 좌우, 상하. 이렇게 두 번 가는 겁니다. 아까 D-1, DR 플러스 1처럼. 그래서 첫 번째 방향, 예, DIRS라는 게 상하, 좌우 동작이 되겠고요. 오면 어떻게 되느냐? 메두사를 만나면 공격하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역순으로 돌렸어요. 뭐 삭제할 때 인덱스 처리가 더 쉬우니까. 자, 그래서 현재 전사의 좌표를 꺼내서, 자, 만약에 그 좌표가 얼음 이러면 못 움직이죠. 시하면 얼음이에요.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사람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현재 메두사와의 거리를 구해요. 물론 이 좌표 비교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디렉션을 했으니까 단순한 걸 취했습니다. 현재 메두사와 전사의 현재 거리를 구해서, 예, 디렉션 방향 상하 좌우 순서로, 네, 다음 이동 좌표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범위 내이고 메두사 시야가 아니고 현재 거리보다, 네, 줄어드는 방향이면, 네, 지금 상하 좌우 순서로 하고 있으니까 다른 문제에서 푼 것처럼, 네, 좌표를 비교하거나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상하부터 먼저 비교하면 더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관되게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동하는 거예요. 다만 이동한 게 메두사 좌표다. 그럼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한 사람 추가, 삭제. 메두사 좌표가 아니라면, 네, 거기 있는 좌표 갱신하는 겁니다. 이동 시켜주는 거죠. 공격이든 이동이든 어쨌든 이동은 한 칸 했어요. 네, 이건 사람별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네, 어쨌든 그 방향 상하좌우 이동했으니까 더 이상 있을 필요는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다시 상하좌우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끝났으면 한 번 이동을 한 거예요. 네, 이 전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짰냐면 방법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자, 방향 첫 번째 이동을 모든 전사에 대해 다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선순위로 두 번째 이동을 모든 전사에 대해서 다 한 겁니다. 네, 이게 순서가 달라질 수 있겠죠. 전사별로 첫 번째 이동, 두 번째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동하는 방법을 취한 겁니다. 물론 이것도 뭐 찍어보거나 이럴 수 있겠죠. 저 전사 사라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리턴을 했고, 자, 만약에 우리가 MAR라를 만들어 줬으니까, 네, 이 MAR라를 만약에 찍어 본다면 답도 같이 볼 수 있겠네요. 리턴을 했으니까 실행을 시켜보면 다행히 여기 정답이니까 이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MAR날은 지워지는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까 처음에, 네, 1, 2, 네, 위치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얘들 둘만 남았고, 세 번째 둘만 남았고, 네 번째 사라졌고, 메두사가 먼저 왔으니까, 네, 대략 좌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디버그는 그래서 추가 정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필요한 거를 좀 해볼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답에 대한 모양을 한번 살펴보고요. 뭐 제가 오타를 내지 않았다면, 네, 오타를 냈다면 얘기가 복잡해지겠지만 오타를 내지 않았다면 제출 한번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자, 코드 실행을 먼저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해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제출을 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멈췄다 갈게요.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네. 97까지 올라가서, 이게 됐습니다. 뭐, 참으로 다행이고요. 이전 문제들에서도, 네, 동작이 좀, 끝에 안 되거나 그래서 다시 하거나 디버깅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문제가 길면 사실 디버깅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계별로 처리이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할 때처럼 단계를 하나씩 나누시고, 네, 단계를 하나씩 나누시고, 그때 뭔가 검증을 해서 루트도 찍어보고, 네, 이런 배열도 찍어보고 하면서, 손으로 한 걸 익히신다면, 네, 이때 많이 나오는 문제가 심플한 데선 되는데, 복잡한 케이스로 하니까 런타임 에러가 문제가 된다. 그거는 이 단계 하나하나를 검증을 조금 덜 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흔히 엣지 케이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좀 검증을 해보시면서, 단계별로 완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코드를 직독직해야 되는 형태로 문제에 나온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택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사실 이래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문제 설명이 좀 지저분하고 복잡하다. 에이, 차라리 좋다. 공간 복잡도나 시간 복잡도에 대한 변수는 좀 줄어들 테니까 라고 생각하고 어떤 방식이든 괜찮아요. 이걸 망설이거나 마음이 급해서 먼저 막 적고 나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규칙성을 찾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한두 개 입력 케이스나 바꿔가면서 내 생각대로 답이 나오는지 시각적으로 좀 확인하면서 단계별로 체크해서 최대한 단순하게 가시면 코드가 길어져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렇게 단계별로 구현하고 검증해서 하나하나를 다른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방향을 잡고 짤 때는 어렵지 않았는데 설명드리다 보니까 괜히 이거 너무 복잡하게 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은 드는데 자기가 짤 수 있으면 돼요. 중요한 건 내가 구현해낼 수 있으면 된다. 하드코딩이든 룰이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